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영양제 드시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한두 개씩은 드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그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영양제인데 모르고 안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나이에 맞는 영양제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영양제 때문에 병원비 나갈 일도 없으실 거고요. 진짜 필요한 영양제만 똑똑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중장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양제의 진실을 파헤쳐볼까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먼저 우리 중장년층이 꼭 먹어야 할 영양제 5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비타민 D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영양제 중 하나예요. 왜 우리 중장년층에게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었을 때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햇볕을 쬐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골다공증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비타민 D 부족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요. 또한 면역력 저하, 근력 감소,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칼슘과 함께 먹으면 흡업률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4000IU를 넘어가면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나 복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영양제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거 정말 중장년층에게는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3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거든요. 또한 혈압을 낮춰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여줘요. 그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염증 반응도 억제해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돼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EPA와 DHA 합쳐서 하루에 1000mg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해요.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전에는 미리 중단하셔야 해요. 그리고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로 필요한 영양제는 마그네슘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근육 경련이나 쥐가 자주 나고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해요.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기도 해요. 또한 당뇨병 위험도 높아져요. 우리 중장년층에게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신장에서 배출되는 양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마그네슘 소모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300ml에서 400ml 정도가 적당해요. 킬레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좋고요. 취침 전에 드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주의사항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해지는 영양소예요. 코엔자임 Q10이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특히 심장, 간, 신장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장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로감이 심해지고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요. 또한 근육 약화도 생기고요. 면역력도 저하돼요. 특히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 수치가 더 많이 떨어져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100mg에서 20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유비퀴놀 형태가 흡수율이 더 좋아요. 주의사항은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장 건강이 전체 건강의 기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소화불량,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생기고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또한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각종 만성질환 위험도 높아져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요. 면역력이 강화돼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최근에는 뇌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100억 CFU에서 500억 CFU 정도가 적당하고요. 다양한 균주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주의사항은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나 중증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영양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영양제는 고용량 베타카로틴이에요. 많은 분들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특히 흡연자나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폐암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흡연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베타카로틴은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당근,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들로 말이죠. 영양제로 따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철분제예요. 많은 분들이 빈혈 예방한다고 드시는데요.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철분 배출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철분이 체내에 축적되기 쉬워지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철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과 폐경 후 여성분들은 철분 결핍보다는 철분 과잉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철분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건 고용량 비타민 I요.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위험해요. 고용량 비타민 E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또한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비타민 A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견과류나 식물성 오일을 통해서 말이죠.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건 고용량 비타민 A예요. 특히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는 주의하셔야 해요. 고용량 비타민 A는 간에 축적되면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골밀도를 낮춰지요. 골절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 A도 베타카로틴이나 다른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건 고용량 칼슘제예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하면 독이 돼요. 고용량 칼슘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한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져요. 칼슘은 하루에 1000ml에서 1200ml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세요. 이제 영양제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요. 둘째,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세요. GMP 인증을 받은 회사 제품이 안전해요. 그리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넷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권장량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럼 어떤 음식들을 드셔야 할까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콩류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영양제에서는 얻을 수 없는 파이토케미컬이나 식이섬유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영양제만큼이나 중요해요. 건강한 생활 습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자, 지금까지 중장년층이 꼭 먹어야 할 영양제 5가지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꼭 먹어야 할 영양제는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프로바이오틱스였고요. 절대 피해야 할 영양제는 고용량 베타카로틴, 철분제, 고용량 비타민 E, 고용량 비타민 A, 고용량 칼슘제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양제는 없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의 보완제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기본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올바른 영양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